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무비입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하고 아이패드 에어가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었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패드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9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이 이 성능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느끼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사실 149만 9천 원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안 중 하나가 아이패드 에어 11 M2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요. 정말 잘 나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썸네일에도 아마 가격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 에어 M1 이 전 모델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나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모델이 89만 9천 원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128기가입니다. 기존에 아이패드 에어 M1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64기가가 92만 9천 원이었어요. 가격은 더 저렴한데 용량은 커졌다. 만약에 기존에 아이패드 에어 M1이 128기가면 이 가격은 말이 안 되죠. 중간값을 찾아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세대를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신형을 가지 못하고 아이패드 에어를 가셔도 이번에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고요. 지금은 사전 예약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할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할인 링크 제가 계속 갱신해 놓으니까 거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M2 모델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교 모델을 뒀는데 가운데 모델이 바로 아이패드 에어 M2 모델입니다. 일단은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M2는 아이패드 프로 전세대 있죠. 이 전세대와 거의 같은 등급의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패드 에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번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패드 프로 전까지의 기술력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저렴한 가격에 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아쉬움이 없으실 거고 물론 기존에 아이패드 프로를 사서 미리 써보신 분들은 잘하신 거지만 혹시 이걸 고민하셨던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가운데 저장 용량을 보시면요. 128, 256, 512기가 1TB까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보통 프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서 128, 256, 512, 1테라, 2테라까지 갔었죠. 2테라는 프로 모델이라는 이름 네이밍에서 2테라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넣어준 거고요.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 M1은 어땠습니까? 64기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이 256기가였습니다. 야, 이게 지금 64기가를 사라는 건지 256기가를 사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델 있죠. 아이패드 에어 M1 모델이 역대급으로 판매량이 저조한 걸로 우리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가격도 비쌌고 용량도 64기가는 절대 쓸 수 없죠. 쓸 데가 없어요. 256기가를 살려니 너무 용량이 큽니다. 요거를 비싼 돈 주고 조금만 더 주면 프로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256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는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역대급으로 에어에 비해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는 128기가 모델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시면 일반적인 용도는 물론이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M2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와 같은 것으로 영상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512기가나 1TB로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죠.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가 사실은 이름이 에어지만 기존의 프로에 거의 대응되는 모델로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프로가 M4 칩이 나와서 너무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지만 아이패드 에어에 M2가 들어갔고요. 이 M2는 기존 아이패드 모델 중에서 가장 최신형 모델에 들어갔던 칩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기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패드 프로 A12G, M1, M2 이 모델들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별로 느리지 않습니다. 아주 무거운 작업, 프로급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거를 몇 년 내가 더 쓸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전혀 느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에 M2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를 조금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아이패드 에어를 사시면 적어도 전혀 느려지지 않고 한 5년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난 정말 기계를 오래 쓴다 바꾸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더 긴 기간 배터리 걸림 하시면 배터리는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꽂아놓고 사용하시거나 교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 없이 느려지거나 망가지거나 어떤 새로 나온 앱을 구동을 대응하지 못해서 기계를 바꾸시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M2 칩이 들어가 있으면 코어 수로 장난을 좀 치거든요. 근데 CPU 8코어, 기존의 프로 8코어, GPU 9코어, 기존은 10코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뉴럴엔진은 16코어, 16코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GPU에 10코어, 이 영상 편집할 때 쓰는 용도잖아요. 하드하게 영상 편집을 하는 경우 사실 GPU 코어가 9개인지 10개인지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코어라고 보죠. 여기가 이제 9코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여기를 막 넘나들어야 차이를 항상 느끼는데 아이패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죠. 요 밑에서 거의 바닥에서 놉니다. 그래서 뭐 기분상 코어 수가 하나 부족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지 몰라도 맥북 에어 M2 GPU 9코어짜리 쓰시면서 불편하거나 느리다는 느낌은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런 거에 비해서 몇십만원, 3, 40만원 싸게 물건을 신제품을 그것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하나고요. 기존에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번 신형에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빠졌죠. 제대로 된 12메가 와이드 카메라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이패드에서 촬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망원 렌즈, 일반 광각, 울트라 광각 렌즈 3개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자주 씁니다만 아이패드에서는 찍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전면 카메라를 더 많이 쓰죠. 줌 회의 같은 것 때문에. 후면 카메라는 촬영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바꿔가면서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일진 몰라도 에어에 12메가 와이드 카메라 하나 들어간 것 자체가 전혀 마이너스란 느낌이 없습니다. 이거는 별로 아쉽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 프로보다 좋아진 게 있죠. 바로 가로형 카메라가 들어간 겁니다. 기존에 이 세로형 카메라 여기 위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줌 회의를 하던가 화상 통화를 할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고 말하는데 카메라는 이쪽에서 찍잖아요. 시선에 대한 어색함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 화상으로 회의를 하던가 화상으로 통화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거치해두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가로로 놨을 때 가운데로 카메라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가로로 뒀을 때 양쪽으로 손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서 여기에 손을 잡은 경우에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프로에 들어갔고 아이패드 에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로형 비치를 해놓고 작업하는데 매우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가 적용이 됐죠. 엄청 편할 겁니다. 아쉬운 건 있죠. 썬더볼트 4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썬더볼트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평소에는 아주 간절하진 않으시겠지만 영상 작업 그것도 좀 화질이 좋은 영상 작업들 있잖아요. 1분에 몇 기가씩 하는 거 60기가, 100기가, 200기가짜리 영상 파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데요. 영상 작업을 메인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USB-C 커넥터만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맥북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아이패드가 메인 편집기기다. 근데 맥북은 안 쓰고 아이패드 프로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썬더볼트 4가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영상을 찍어와서 아이패드로 넘기거나 아이패드에서 실시간으로 외장 SSD 꼽아서 작업하는데 옮기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희소식은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가 나왔습니다. 네, 애플 펜슬 프로는 아이패드 에어 M2 신형 모델, 또 아이패드 프로 M4가 들어간 모델 이 두 개에만 적용이 됩니다. 애플 펜슬 프로의 가격이 기존의 애플 펜슬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를 사시면서 새롭게 애플 펜슬 프로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기능은 좋아졌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기능인데 비싼 걸 내가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요. 가격은 똑같으니까 신기능이 들어간 애플 펜슬 프로를 마음의 부담 없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럴롤 기능이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서 저는 지금 애플 펜슬 그냥 일반 모델 쓰는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면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싶으면 여러 번 칠하거나 규격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펜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면의 넓이의 차이를 둘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낙서밖에 안 하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햅틱 피드백 있죠. 저는 이제 터치를 2번 해서 지우개 하고 펜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씁니다만 이것도 편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메뉴들을 쓸 수 있어야 전문적인 영역,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애플 펜슬 프로를 같은 가격에 아이패드 에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아이패드 에어를 살 때요 프로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프로가 좀 비싸잖아요. 프로를 사진 못해서 에어를 산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와 프로의 급나누기라고 있는데 급나누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조금 내가 사실 전문 영역도 아니고 엄청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 급나누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가능하면 프로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이름만 아이패드 에어지 사실 프로에 들어갈 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간 제품을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쌀 수 있는 기회가 2024년에 와버렸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프로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더 이상 발전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게도 가벼워지고 성능도 좋아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일반인들이 쓰는 영역을 넘어서 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F1 자동차도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머신의 영역으로 간 것 같고 이제 일반인들은 아이패드 에어 M2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용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보다 저렴한 가격에 프로급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에어가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아직 할인하고 있을 때 빨리 구매 서두르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애플 제품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할인이 없어지거나 가격이 정상화되고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원래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중고 방어도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애플 제품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사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빨리 사고 가장 저렴하게 사셔서 필요한 부분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